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도 포토샵, 사진을 위한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셔서 알겠지만 제 강의는 전부 로 파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일단 이 사진을 위한 포토샵 부분은 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 컨버팅이 끝나고 나면 포토샵에서 그것들을 조금 더 다듬고 더 수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이 이미지를 한번 더블 클릭해서 카메라 로로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로로 연 상태에서 익스포저를 조금만 조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콘트라스트 조금 더 올려주고요. 그리고 요 영역별 밝기 조정은 안 건드리겠습니다. 클래러티는 한 20 정도만 올려주고요. 디헤이즈도 조금 올려서 하늘을 조금 강조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요. 그리고 바이브런스도 올려서 전체적으로 색감을 좀 더 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이 바이브런스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 그러니까 채도, 둘 다 세츄레이션도 채도, 바이브런스도 채도라고 했죠. 이 두 개의 채도를 과연 채도는 뭐냐? 우리말로 하면 색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색의 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한 다음에 오픈을 하면 되는데 오픈하기 전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sRGB, IE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써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워크플로우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작업의 흐름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이런 뜻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뭐 프리셋. 자, 항상 프리셋이라고 하는 건 눌러보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여기 프리셋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 프리셋이 없는데 뭔가를 내가 이렇게 조정한 다음에 여기다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프리셋 안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프리셋 안에 내가 추가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현재 비어 있는 거죠. 자, 제일 윗줄부터 한번 볼게요. 컬러 스페이스. 컬러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색 공간입니다. 요 밑에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컬러 스페이스 같은 말이죠. 그 중에 현재 지금 sRGB로 되어 있는데 한번 옆에 있는 삼각형을 눌러보면 이렇게 팝 다운으로 해서 밑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많냐면 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이 프린트하는 일이기 때문에 프린트 프로파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제일 위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어도비 RGB, 컬러 매치 RGB, 디스플레이 P3, 프로포토 RGB, sRGB, IEC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요. 자, 이 중에서 뭘 써야 되냐? 요 부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쉽게 몇 가지만 딱 설명을 드리면 이 컬러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닥 필름, 후지 필름, 뭐 아그파 필름 이런 거. 자, 필름의 종류에 따라 똑같은 이미지를 찍더라도 색깔이 표현되는 게 다릅니다. 색이 표현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sRGB라고 하는 색 공간과 어도비 RGB라고 하는 색 공간을 보통 제일 많이 쓰는데요. 어도비 RGB가 sRGB보다 색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같은 어떤 색을 찍어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붉은색이나 초록색의 영역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있는 색깔들을 더 많이 담아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 파인아트 프린트라든지 인쇄에는 적합하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게 거의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C 프린트, 디지털 C 프린트를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면 sRGB가 훨씬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한 건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편리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도비 RGB라고 하는 색 공간을 쓰시게 되시면 프린트 할 때나 그러니까 파인아트 프린트나 아니면 인쇄를 할 때는 그 공간을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만약에 인터넷에 올려야 된다 그러면 다시 sRGB로 컨버팅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초 과정이니까 저희는 sRGB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 파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16비트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는 10비트나 12비트나 14비트로 찍힌 거를 16비트로 만들어서 뭔가 포토샵에서 수정할 때 조금 더
데이터 손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6비트라고 하는 공간을 뎁스를 쓰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나는 그냥 바로 컨버팅 하자마자 JPG로 바꿔서 누군가에 보낼 거다, 그런 용도로만 쓴다, 그러신 분들은 굳이 16비트를 안 쓰셔도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같이 포토샵으로 다시 한번 보냈다가 포토샵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고 이런 분들은 16비트를 쓰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는 현재 뭔가 조정하지 않으실 거면 이걸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웃풋 샤프닝은 저 같은 경우는 샤픈 4의 스크린 스탠다드, 어마운트는 양은 스탠다드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제가 강좌를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업체에 보내서 사진을 뽑는 C프린트, 디지털 C프린트를 하시는 분들은 sRGB 색 공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작업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16비트로 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사이즈를 일단은 여기서는 안 바꿀 거고 포토샵에 가서 추가적으로 자르거나 이럴 때 하시겠다 그러면 여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샤프니스는 조금 줘야겠다 그러신 분들은 스크린 스탠다드 이 정도 주시면 됩니다. 여기 눌러보시면 스크린, 그 다음에 글로시 페이퍼, 매트 페이퍼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력을 할 때, 프린트를 할 때 글로시 페이퍼에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매트 페이퍼에다 할 거다, 그거에 따라서 이 샤프닝의 양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면에서 볼 거기 때문에 스크린 스탠다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오픈 이미지 이렇게 누르시면 포토샵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 포토샵에서 방금 우리가 설정했던 부분들, 이미지 사이즈는 말 그대로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가 나와 있죠. 현재 6192에 8256이라고 하는 픽셀 가로 세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 프로파일 sRGB에 대한 설정을 했었는데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뭐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지만 가장 편리한 곳은 이 도큐멘트 윈도우 창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도큐멘트 사이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화살표 꺽쇠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도큐멘트 프로파일 누르시면 sRGB, IEC, 그 다음에 1966-2.1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요 같은 위치에다가 PST 파일로 저장할 겁니다. PST 파일로. 그리고 저장. 나머지는 자,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체크하는 부분 있죠. 이거 빼시면 프로파일을 유실하게 됩니다. 이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CMS 파트에서 제가 따로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이 체크를 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PST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됐죠. 그러면 얘는 16비트 이미지 PST 파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16비트 이미지죠. 자, 근데 이 똑같은 파일을 제가 한번 이번에는 JPG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이 파일 형식만 JPG로 바꾸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자, 한 번 더 물어보죠. JPG 옵션에서는 항상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높은 숫자 12로 하셔야 되고요. 이 옵션은 기본이 이 베이스라인입니다. 보통 베이스라인 옵티마이즈로 하면 색깔 부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압축될 때 색 손실이 적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은 스탠다드로 말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그리고 다시 브릿지를 눌러서 보시면 JPG 파일은 분명히 16비트 파일이었는데 8비트로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 JPG 파일은 원래 8비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16비트였다 하더라도 JPG로 저장하는 순간 8비트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아주 예전에 CS도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포토샵이 숫자로 뭐 5, 6 이렇게 나갈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6비트 파일을 JPG로 저장하려면 8비트로 바꾸고 나서 저장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6비트 파일을 JPG로 선택해도 저장이 되는데 알아서 8비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내가 분명히 컨버팅을 16비트로 했는데 JPG로 저장했더니 8비트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JPG라고 하는 파일 형식은 8비트 파일 형식입니다. 오늘은 정리를 해보면 워크플로우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카메라 로를 열면 아래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이 부분 이게 워크플로우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걔를 누르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이 대화 상자 안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 공간, 사이즈, 그 다음에 아웃풋 샤프닝, 그리고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 자, 스마트 오브젝트는 따로 강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고, 그 이후에 한번 조정한 이후에는 다시 또 어떤 파일을 집어넣으면 기본 세팅이 저걸로 바뀌겠죠. 자, 제가 sRGB로 쓰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는 나는 좀 좋은 프린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앱손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캐논이라든지 HP에서 나오는 파인아트 프린터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프린트 할 거예요. 그러면 색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때 어도비 RGB로 컨버팅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했던 건 어떡하지? 로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 자체는 어떤 것도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로우를 열어서 이 부분을 변경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sRGB로 되어 있지만 얘를 눌러서 어도비 RGB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리고 OK를 눌러주시고 다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워크플로우 옵션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 한번 조정을 해 놓으시면 그 이후에는 다른 파일들에는 거의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확인하는 습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